안녕하십니까. 부동산파의 지기부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량진 신동아 리버파크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 쌍용 1차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가락동 쌍용 1차는 준공한 지 24년차 구축이지만은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이고요. 전철 3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 등 최상급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고요. 현재 조합 설립 동의율이 무려 71%를 넘어서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1월 7일에 조합 설립 창립총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소유자분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얼마 전 7월에는 모든 평형이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그에 대한 시세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도남동 한신 한진 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락 쌍용 1차에 대한 위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전철 3호선 라인이고요. 여기가 경찰병원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전철 5호선 라인이고 여기가 계룡역이 되겠습니다. 가락 쌍용 1차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병원역과는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호선 계룡역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옆에 가주초등학교와 송파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초품화, 중품화 단지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가락고등학교와 잠실여고등도 단지와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오금공원을 비롯해서 근린공원 등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도 쾌적하고 운동이라든지 산책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 쌍용 1차에 대한 일반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준공 연월은 지난 97년 3월, 따라서 현재 24년차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규모는 총 14개 동의 2064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층수는 9층에서 24층까지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4평과 33평 2개 평형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용적률은 343%, 건폐율은 23%, 그리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0.97대입니다. 난방은 중앙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건설사는 쌍용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락 쌍용 1차에 대한 평형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24평과 33평이 똑같이 1032세대로 구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2064세대의 대규모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은 24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33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대략적인 재산세를 보면 24평은 140만원, 33평은 198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월 관리비를 보면 24평은 19만원, 33평은 26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 쌍용 1차에 대한 지난 1년간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4평인데요. 1032세대입니다. 작년 10월까지는 8억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11월에 9억원대로 상승을 했고 두 달 뒤 금년 1월에는 10억 클럽에 진입하면서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에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6월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얼마 전 7월에는 11억 3,500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2억 5천만원 대외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은 약 2억 8천만원 이상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네요. 20평대가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그런 급등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평대는 또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실까요? 33평도 24평과 마찬가지로 1032세대입니다. 작년 10월까지는 10억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은 11월에는 12억원대로 상승하면서 한 달 만에 2억원이 뛰어오르는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로켓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금년 초에는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가 줄고 가격도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얼마 전 7월에는 13억 5천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5억원 수준으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 무려 3억 5천만 원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네요. 소유하고 계신 분들 표정 관리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가락 쌍용 1차에 대한 평형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두 개 평형 모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얼마 전 7월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가락 쌍용 1차를 포함한 주변 3개 단지들과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교할 단지들은 레미안 파크팰리스, 가락 금호, 그리고 가락 우성 1차입니다. 이들 단지들의 중국 연호를 보면 가락 쌍용 1차가 97년 3월, 레미안 파크팰리스가 2007년 11월, 그리고 가락 금호가 97년 8월, 가락 우성 1차는 86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는 레미안 파크팰리스가 가장 신축이고 가락 우성 1차가 가장 오래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규모를 보시면 가락 쌍용 1차가 14개 동에 2064세대, 레미안 파크팰리스가 14개 동에 919세대, 가락 금호는 8개 동에 915세대, 그리고 가락 우성 1차가 7개 동에 838세대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는 가락 쌍용 1차가 가장 큰 그런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단지들도 1000세대 가까운 적지 않은 단지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층수를 보시면 가락 쌍용 1차가 9층에서 24층, 레미안 파크팰리스가 16층에서 27층, 그리고 가락 금호가 20층에서 26층까지 이렇게 건축이 됐고요. 가락 우성 1차가 9층에서 15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평형을 보시면 쌍용 1차가 24평에서 33평, 레미안 파크팰리스가 26평에서 43평, 가락 금호는 24평에서 32평, 그리고 가락 우성 1차가 18평에서 44평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드린 3개 단지들과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0평대인데요. 가락 쌍용 1차 24평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레미안 파크팰리스 26평입니다. 작년 11월에 11억 원대로 상승한 후 금년 초까지는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12억 원대로 올라서면서 7월에는 12억 7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4억 원 내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은 약 2억 2천만 원이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네요. 가락 금호 24평은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10억 원대로 진입을 했지만은 금년 들어오면서 거래와 가격이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얼마 전 7월에는 11억 4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추이를 보면은 약 3억 원 가까이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네요. 다음은 가락 우성 1차 23평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 5월까지는 9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은 6월에 10억 클럽에 진입을 했고 얼마 전 7월에는 11억 원 거래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3억 원 수준으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등락을 보면은 약 1억 7천만 원 정도가 오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0평대입니다. 가락 쌍용 1차 33평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레미안 파크팰리스 32평입니다. 작년 10월에는 13억 원대로 상승했고 11월에는 14억 원대로 올라서면서 한 달 만에 1억 원이 상승하는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와서는 극심한 거래 위축을 보이다가 지난 6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7월에는 15억 4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가도 16억 내외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2억 8천만 원 정도가 올랐네요. 다음은 가락 금호 32평입니다. 금년 1월에 11억 원대 거래를 마지막으로 4월까지 거래가 끊겼다가 지난 5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얼마 전 7월에는 12억 9천만 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호가도 13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가격 등락을 보면은 약 2억 7천만 원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락 우성 1차 38평 한번 보실까요? 작년 11월 13억 거래를 마지막으로 금년 4월까지는 거래가 멈췄다가 지난 5월에 12억 9천만 원 그리고 7월에는 13억 6천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15억 원 수준으로 아주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약 1억 6천만 원 정도가 상승했네요. 지금까지 가락 쌍용 1차를 포함한 주변 단지들의 지난 1년간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비교한 모든 단지들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과 코로나 사태 등으로 거래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부터는 가격과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얼마 전 7월에는 모든 단지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노란색 부분이 신고가를 표시한 그런 영역인데요. 지난 7월에 모든 단지들이 일제히 최고가를 경신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형별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4평인데요.
침실 3개와 화장실 1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투베이 구조지만 양쪽으로 발코니가 이렇게 있어서 통풍도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33평입니다.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요즘에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베이 구조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오래된 구축이다 보니까 2베이 구조로 이렇게 배치가 됐네요. 하지만 양쪽으로 이렇게 발코니가 있어서 통풍도 아주 잘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쪽 발코니 부분을 확장하면 침실과 거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평과 33평 모두 아주 반듯하고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 쌍용 1차에 대한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97년 3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24년차 구축단지이고요. 총 14개 동의 2064세대의 아주 대규모 단지입니다. 세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은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계룡역 더블역세권이고요. 또한 단지 주변에 도심을 연결하는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외곽 순환고속도로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군을 보면 가주초등학교와 송파중학교가 단지와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초품화, 중품화 단지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가락고등학교, 잠실여고, 오군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서 학군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가 아주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남, 광화문, 잠실 등 도심 업무지구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입지이고요. 여섯 번째는 오군공원, 계룡공원 등이 인접해 있고 단지 내에 울창하고 아름다운 조경 등 녹지 공간이 아주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쇼핑몰, 병원,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편리한 그런 단지이고요. 여덟 번째는 피트니스 센터, 독서실, 실버센터 등 단지 내 커뮤니티도 아주 발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리모델링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또한 성동구치소, 전파관리소 부지개발 등 주변 개발에 따른 시너지도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 쌍용 1차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락 쌍용 1차는 준공한 지 24년차 구축이지만은 2000세대가 넘는 아주 대규모 단지입니다. 또한 전철 3호선과 5호선 더블역세권이고요. 강남, 광화문, 잠실 등 서울 도심 업무지구 직주 근접 등 최상급의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상승세가 꾸준히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락 쌍용 1차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워낙 좋은 것은 물론이고요. 현재 리모델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오는 11월에 조합 설립 창립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아마 가격은 한 단계 더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또한 성동구치소와 전파관리소 부지개발도 가락 쌍용 1차에는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지난 6월부터 거래가 조금씩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마 눈치 빠른 수요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위축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성급한 결정보다는 차분하게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남동, 한신, 한진아파트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의 시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